혹시 여러분 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물 한 잔 마시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정식입니다. 물은 건강에 좋다는 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건강을 챙기겠다고 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자는 동안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에는 이 수분 섭취의 타이밍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 때나 물을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심장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의학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전 물 한 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회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잠을 자는 도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시간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 그리고 몸이 가장 좋아하는 수분 섭취 타이밍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상 말미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루틴과 하루 수분 루틴 정리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잠들기 전 물 한 잔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마시는 시간대에 따라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밤 시간대의 수분 섭취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낮과 밤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며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신장과 방광도 활동을 줄이고 몸 전체가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물을 마시면 이뇨 작용이 활성화되면서 신장과 방광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깬 잠은 다시 들기 어렵고 수면의 깊이도 얕아져 결국 아침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를 야간빈뇨라고 합니다. 야간빈뇨는 단순히 수면 문제를 넘어서서 심혈관계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야간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는 60대 이상 남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1.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 중 반복적인 각성과 체내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게다가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날 때는 자율신경계가 급격히 활성화되며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갑작스러운 자극이 가해져 심장질환, 특히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취침 전 수분 섭취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는 일상 속 사례를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실제로 건강 상담을 진행했던 한 50대 후반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 생활 습관이 매우 모범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며 운동도 주 3회 이상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물 섭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잠자기 직전에도 따뜻한 물 한 컵을 꼭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3시마다 깨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늘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동안 반복되자 결국 병원에서 수면 클리닉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해본 결과
2부는 총 수면 시간은 7시간이었지만 그중 깊은 수면 단계는 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얕은 수면 상태였고 밤새 3회 이상 각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예상 밖으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자기 전 물 섭취였습니다. 그 이후로 2부는 생활 루틴을 바꾸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대를 앞당기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물 대신 가볍게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나자 피곤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 상담자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수면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 원인을 수면 환경이나 스트레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 상당수가 취침 전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고혈압과 경미한 심장질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수분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잠자기 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벽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각성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혈압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생활 패턴을 기록해보니 어지럼증이 심했던 날은 모두 취침 1시간 이내에 물을 많이 마신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녁 7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유도했더니 이상 증상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수분 섭취는 몸에 이로운 행동이지만 그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방광 기능이나 신경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수면 중 깨어나는 빈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수면 전 수분 섭취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물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독이 되듯이 수분도 마시는 시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을 앞둔 저녁 시간대에는 물을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마다 생체 리듬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깊은 수면 단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 작용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요한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이 자꾸 깨고 화장실을 다녀와야 한다면 회복은커녕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라면 저녁 9시 이후부터는 물을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수면의학 클리닉에서는 50대 이상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중 각성과 야간 배뇨 패턴을 분석한 결과 취침 1시간 전까지 물을 마신 그룹은 평균 2.7회의 야간 각성을 경험했으며 그중 80% 이상이 화장실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물을 마시고 그 이후는 금지한 그룹은 야간 각성이 평균 1회로 줄었으며 수면 만족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 하나만 조정했을 뿐인데도 수면 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평소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운 분들은 이 한 가지 루틴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물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거나 기침이 날 정도로 건조함을 느낄 경우에는 마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마시는 양을 종이컵 반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모금만으로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는 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녹차, 홍차, 커피, 탄산음료는 모두 몸속 수분을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밤에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다면 무카페인 보리차나 따뜻한 물 한 모금 정도로 충분합니다. 수분 섭취를 줄이는 저녁 시간대에는 물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갈증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입안을 헹구거나 가습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갈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짠 음식을 피하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유지하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챙겨 마시는 습관입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야 저녁에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밤에는 물을 찾지 않게 됩니다. 낮에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몸은 밤에도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 하며 그 결과 취침 전에 무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물을 마시는 시간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자주, 저녁에는 적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면 질은 훨씬 더 깊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는 시간에 따라 건강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반대로 언제 물을 마시면 가장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몸의 대사와 순환 기능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수분 섭취 시간은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몸 전체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평균적으로 300ml에서 500ml 정도의 수분이 땀과 호흡을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면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채워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아침에 물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장 운동도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로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식사 전 물 한 잔이 포만감을 줘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단, 식사 직후에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물은 가능한 한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커피나 당분이 많은 간식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탈수로 인한 피로일 수 있습니다. 오후에 물을 한두 잔 충분히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 1시간 전입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녁 6시 이전에 수분 섭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하루 수분 보충을 마무리하는 의미이며 과도한 갈증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밤에 물을 찾을 일도 줄어들고 취침 전 수분 제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간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상 속에 물 마시는 루틴을 자연스럽게 녹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물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는 습관, 점심 식사 전 책상에 물병을 올려놓는 습관, 오후 3시 알람을 설정해 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루틴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 몸이 먼저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루에 무조건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키, 체중, 활동량, 날씨 등에 따라 적절한 수분량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기준은 바로 소변색입니다. 소변색이 맑은 노란색을 띠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신호이고 색이 짙고 냄새가 강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지근한 물이 체내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따뜻한 물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찬물보다 체온에 가까운 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춰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런 리듬이 쌓이면 몸은 더 안정적으로 수분을 관리하고 갈증이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표를 기억해 두시고 나에게 맞는 수분 루틴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제 물을 마셔야 좋은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 정보를 실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건강 습관은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따라하기 쉬운 수분 섭취 루틴 예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생활 리듬과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구성한 것으로 수면의 질은 물론 혈압 안정과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우리 몸에 큰 자극 없이 흡수되며 밤사이 말라있던 입과 식도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활성화시켜 맑은 정신 상태로 아침을 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장운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이 아니라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오전 시간대입니다. 아침 식사 후 약 2시간 뒤, 그러니까 오전 10시 전후에는 두 번째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수분을 보충해 두면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처럼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이때 스트레칭과 함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식사 30분 전쯤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포만감을 유도해 과식을 방지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음식물이 자극을 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마시는 물은 소화액을 희석할 수 있으므로 식사 전 여유 있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지난 뒤 오후 2시쯤 한 잔의 물을 더 마셔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활동이 둔해지고 졸음이 오는 시간이므로 이때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커피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 몸에서 수분을 빼앗습니다. 피로 회복과 정신 회복을 원하신다면 물을 천천히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6시 이전까지 하루 수분 섭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전후에는 소량의 물로 갈증만 해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을 지키기 위해 수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 8시 이후부터는 물 대신 입안을 헹구거나 실내 습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갈증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준비를 하면서 마시는 물은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갈증이 느껴진다면 입을 적시는 수준, 종이컵 반 잔 이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를 통해 야간 배뇨를 줄이고 수면 중 각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수분 루틴은 특별한 장비나 시간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습관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다 보면 몸이 먼저 타이밍을 기억하고 스스로 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의 컨디션이 훨씬 안정되고 잠도 훨씬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 수분 루틴까지 자세히 살펴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물을 자주 마시는데도 왜 피곤하지? 밤에 깨는 게 꼭 물 때문일까? 하루 몇 잔이 딱 좋은 걸까? 이처럼 많은 분들이 물 섭취에 대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5가지를 골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답변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팁과 함께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꼭 2리터를 마셔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리터라는 숫자에 집착하시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체중, 활동량, 계절, 식사 습관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은 달라집니다. 키 165cm에 몸무게 60kg인 사람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와 같은 체중이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은 필요한 수분량이 당연히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을 남성 기준 약 2.5리터, 여성 기준 약 2리터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식 속 수분까지 포함된 양입니다. 일반적인 식사에서 약 1리터 정도는 이미 섭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물만 기준으로 보면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사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도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밤에 너무 목이 마른데 진짜 물을 마시면 안 되나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밤에도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소량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단, 소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컵 가득 마시면 다시 방광을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컵 기준 반 잔 이하, 약 100ml 정도를 천천히 입안에 굴리듯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실내 습도가 낮아 목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침실에 두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세 번째,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차는 물 대신 마셔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무카페인 차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수분 보충과 함께 장에도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처럼 카페인이 포함된 차는 이뇨작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마실 경우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물 대신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잠들기 전에는 무카페인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중년층을 위한 전용 수면차나 기능성 허브차도 많이 나와 있으니 이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는 밤에 깨지 않는데 굳이 수분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중 각성이 없어도 수분 섭취가 지나치면 체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거나 다음 날 몸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방광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조절해 두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물 섭취의 타이밍만 바꿔도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되지 않나요? 정확히는 마시는 양이 아니라 전체 수분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과일, 국물 요리 등에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 한 조각에는 약 150ml 이상의 수분이 들어있고 된장국 한 그릇에도 300ml 이상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고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수분 섭취는 아주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수면의 질은 물론이고 혈압과 심장 건강, 하루 에너지 수준까지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수분 대사 능력이 점점 낮아지고 방광과 신장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분 루틴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루틴은 하루를 기준으로 언제 물을 마시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 심혈관 질환을 겪는 수많은 중장년층의 실제 사례에서 검증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운동을 하더라도 수면이 망가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기 전 한 잔의 물을 잠시 멈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맞는 수분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단 하루만 해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 부모님이나 자주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룹니다. 매일 씻고 관리하는데도 계속 나는 냄새,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99%는 모르는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씻어도 냄새 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영상 끝나고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